안녕하세요. 원북 작가 이하림입니다. 와다 히데키라는 일본 의사가 있습니다. 그는 고령자 전문 정신과 전문의로 30년 이상을 노인 의료에 전념하였는데요. 오늘은 그가 쓴 책 70대의 행복한 고령자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제 막 70대에 진입하셨기에 어떤 내용일지 더욱 관심이 갑니다. 건강 수명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몸과 마음이 자립할 수 있는 연령을 의미하는데요. 평균적으로 남성 73세, 여성 75세라고 합니다. 즉, 질병이나 몸의 불편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할 수 없게 되기 시작하는 나이가 그때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건강 수명의 평균치를 넘어서고도 활기차게 생활하고 있다면 나는 건강하구나 라는 자신감을 가지셔도 됩니다. 인간은 어린 시절에는 건강이나 지능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젊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80세가 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병석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강의를 하거나 운동을 하며 신나게 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 능력이나 건강 상태가 개인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의문을 던집니다. 콜레스테롤이 몸에 좋지 않다는 건 잘못된 믿음이며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콜레스테롤은 사람을 포함해 동물 신체를 구성하는 지질의 일종인데 성호르몬이나 세포막의 재료가 되기도 하는 등 생명체에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입니다. 게다가 콜레스테롤은 뇌 속의 세로토닌을 운반하는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이 우울병에 잘 안 걸린다는 것도 알려지고 있고요.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저밀도 콜레스테롤 경우도 나쁘다고 하는 것은 동맥 경화와 관련된 것뿐이고 면역 기능에 대해서는 호르몬의 재료로서 좋은 콜레스테롤입니다. 보통 우리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이를 낮추기 위해 식사를 조절합니다. 고기 섭취를 줄이고 지방을 피하려 노력하죠. 젊을 때는 괜찮지만 60대 이후에는 절제와 다이어트가 오히려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고령자에게 영양이 부족하면 금세 허약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매일 식사를 통해 고기나 콜레스테롤을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남성 호르몬 생성도 감소한다고 하니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전두엽을 자극하는 유쾌한 체험이 됩니다. 먹는데 흥미를 잃고 먹는 즐거움을 소홀히 하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노화가 촉진됩니다. 저자는 고령자에겐 건강진단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40세 이후 건강진단에서 이상 수치가 나오는 건 당연하며 70세 이상의 고령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더 좋을 수도 있다고 강조합니다. 유익한 검사는 심장과 뇌의 정밀 건강검진뿐이라고 말합니다. 40대부터 전두엽의 위축이 시작됩니다. 저도 40대에 접어들었는데 이는 노화가 시작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70대는 치매가 시작되는 나이입니다. 70대 전반까지 해당 인구의 5%, 70대 후반에 들어서면 8% 정도가 치매 판정을 받습니다. 치매 발병을 낮추려면 두뇌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바깥일이나 집안일을 하며 두뇌를 작동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치매는 뇌경색으로 실어증이 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면 갑자기 시작되는 일은 없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70대, 80대가 어느 날 갑자기 영문을 알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 치매가 아니라 오히려 선망을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망이란 고령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의식장애의 일종인데 입원이나 환경 변화를 계기로 갑자기 환각이 나거나 알 수 없는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증상입니다. 또한 고령자에게 우울증이 왔을 때 이를 치매로 혼동하기도 합니다. 고령자 우울병은 불면증, 식욕부진뿐 아니라 모든 귀찮아하고 기억장애가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량이 줄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표현도 우울증 증상일 수 있지만 가족 혹은 본인조차 우울증이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령자가 우울증에 걸렸다면 항우울제를 처방받는 게 좋습니다. 저자는 웬만하면 약을 먹지 말라고 주장하나 뇌의 세로토닌을 약으로 보충하는 것만으로도 기억력이 돌아오고 잠도 푹 자며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울증만은 약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인생 100년 시대에 70대를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 나머지 30년이 결정됩니다.
저자는 70대를 노화와 싸우는 시기, 80대를 노화를 받아들이는 시기로 정의합니다. 80대가 되더라도 생활의 질을 유지하며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70대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70대에 시작한 습관은 생애 끝까지 지속됩니다. 70대에 매일 걷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80대가 되어도 그것을 계속합니다. 운동뿐 아니라 그림, 바둑, 독서 등 취미 활동도 70대에 습관화시켜 두어야 합니다. 전두엽의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변화가 있는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매일 같은 코스를 산책할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은 처음 가는 길을 걸어봅니다. 새로 생긴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먹어보고 새로운 장르의 책을 읽어봅니다. 80대 중반부터는 노화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자는 80대부터는 남의 도움을 빌리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은 깨끗이 단념하고 할 수 있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으라고 권면합니다. 80세가 되면 누구나 몸에 암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에 암과 싸우지 말고 암을 받아들이며 함께 살아가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암세포 진행도 노화에 맞춰 늦어지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또 80세 이후에는 필요 없는 약을 끊고 좋아하는 음식을 건강을 이유로 참지 말아야 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절제, 운동, 걱정, 배려 등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다르겠지만 참고 무리를 하면서까지 하다가는 몸과 마음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나하나는 충격이 작다고 해도 자꾸 누적이 되면 확실히 수명을 단축시키게 됩니다. 다만 받아들여야 할 현실은 순순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마음속에 잘 두어야 하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정말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가령 몸에 나타난 노쇠의 현상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정작 필요한 지팡이, 보청기, 기저귀 같은 노인의 상징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래서는 멀리 외출해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들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해야 자신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활동 반경을 넓힐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나이가 들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 좋은 오늘이 쌓이고 쌓인다면 행복한 100세 인생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한 권의 책은 70대의 행복한 고령자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원고를 쓸 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